교통정보입니다. 18일 일요일에는 자전거 대회로 광화문에서 상암동까지 도로가 일부 통제되고요. 트루드 코리아 사이클 대회로 잠실 일대도 통제됩니다. 모두 강변북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통제 구간이 많겠는데요. 참고하셔야겠고요. 출근길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양화대교 조금 지나서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실 방향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일대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서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에서 성수대교까지는 서행 정도,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지체 서행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 정체 심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2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에 노출된 자동차의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내 온도가 약 70도일 때 라이터가 폭발할 수 있고요. 약 80도에서는 캔 음료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 더위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차 안에 오래 머물면 질식사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제동 주변 양방향이 밀리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동에서 성산램프까지, 성수대교 방향 홍제동에서 홍중문 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 일대부터 밀려서 동작대교까지 갔는데 45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에서는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부근 추돌 사고 때문에 동호대교 이전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 여의도 일대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서초까지 6km 구간 제속도로 못 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중에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포켓몬고 게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나 여의도 주변, 반대 김포 쪽으로도 성수대교 부근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입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도 잠실 쪽으로는 여의도 주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에서 제속도로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내린 눈비가 낮은 기온에 빙판으로 남았습니다. 빙판길에서는 눈길이나 빗길보다 약 20-30% 정도 더 속도를 줄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스노우 타이어도 빙판길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정체 극심한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소요시간 4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도 토평부터 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3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 부근에선 양방향, 성수 분기점 방향은 원룸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극심한 정체고요. 내부순환로에 고장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산 방향으로 홍제동 조금 지나 고장차 있기 때문에 정릉터널 일대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 쪽으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나 안산에서 서안산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후로도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제속도로 못 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로 인한 여의 서로와 한강둔치 하부도로의 통제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평일에는 일정 시간만 통제되니까 통제 구간과 시간은 확인하고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봄꽃 축제로 인한 통제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계속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부터 밀린 차들 한강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가 고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꽉 막혀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밀려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잠실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어렵고 반대 잠실 방향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후로 또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에서 반포까지 12km 구간이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군포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는데 강릉 쪽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7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의도와 상암 등 자전거 전용 차로 주요 설치 지역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를 주행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교통 순찰대가 투입돼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까지 가는데 36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를 지나 한강대교까지 어렵고요. 소요 시간 50분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노원교 일대부터 밀려서 성수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가는데 5km 구간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출근 차량들 이미 간선도로에 가득하고요. 오늘은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도 474만 대로 주말처럼 많겠는데요. 고속도로 정체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출근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월요일보다는 정체가 심한 편이 아닌데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여의도 일대 통과하는데 16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도심 방향은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부분적으로 밀려서 소요 시간은 22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 기름동에서 정릉터널까지나 이후로도 홍은동 일대부터 성산 램프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쪽은 홍제동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6km 구간 제속도로 보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서울 요금소부터 밀린 차들이 용담 터널까지 가는데 7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1분간의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묵념인데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 전국 225곳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충원 일대 도로 보겠습니다. 현충로 지나는 차량들 약간 서행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활합니다. 오늘 현충원 주변은 하루 종일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상황 보겠는데요.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납니다. 한강철교 부근인데 양방향 모두 제속도 충분히 낼 수 있겠습니다. 행주대교에서 강동대교 오가는데 30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전 구간이 수월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전 구간 수월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보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일대는 갓길에 고장차가 서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월해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3시간 35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부곡 일대도 지나는 차량들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 15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잠실 일대가 매우 혼잡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전자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6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야구 경기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총 10만 명가량의 관객이 운집하겠습니다.
잠실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보이니까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분당수서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조금 못 가서 차량 전복 사고 있었기 때문에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요. 소요시간 32분이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진입해서도 잠실부터 밀린 차들 성수대교까지 어렵고 12분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가 외곽 방향 성산대교 아래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제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5km 구간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입니다. 고인물 튀기면 과태료 2만 원,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들 다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상계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전 구간이 밀려서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어려운데 도심방향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요. 소요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암사대교 일대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구리 시계부터 밀린 차들 한강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 6km 구간 제속도로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부곡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립니다. 강릉 쪽으로 둔대에서 부곡까지, 인천 방향 북수원에서 군포까지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중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는 계절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어컨을 켜기 전에 차량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더운 공기가 빠졌다면 에어컨 풍량을 최대로 작동해서 일단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 약하게 조절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고요. 소요시간 4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부터 반포를 지나 한남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시간 45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조금 지나서는 고장차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 쪽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시구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요.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는 주간에도 음주 단속을 하고 새벽과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으로 많이 밀립니다. 월릉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가는데 30분이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가는 데는 15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실 방향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추돌 사고 확인되면서 여의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이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는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시흥대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 마지막 남은 시속 70km 구간 일반 도로였는데요. 이로써 서울의 모든 일반 도로가 60km로 제한됩니다. 교통안전 표지가 교체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 목동에서 하월고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1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방향으로 성산대교 시작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양평교 일대를 지나 오목교까지 어렵고요. 반대 도심 쪽도 신정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추돌 사고 확인되고 있어서 구리 시작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극심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조남 분기점에서 비봉 일대까지 16km 구간이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 9km 구간, 인천 방향도 광교 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11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내년부터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 정체가 심합니다.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 소요시간 25분 예상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어려운데 지금 동호대교 부근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도 사고가 확인됩니다. 김포 방향으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추돌 사고 확인되고 있어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반포 쪽으로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서 7km 구간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3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정비 불량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의 정비 불량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데요. 경찰은 대형 차량을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소요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고장차 여파인데요. 반포대교 부근에 현재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 소요시간 26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동에서 정릉 터널까지 밀리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금천 일대로는 2km 구간이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하교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횡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등교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3배가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하고요. 등교시에는 뛰어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안전운전만큼 어린이들의 안전보행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월릉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가는데 30분이 예상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밀린 차들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30분이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잠실 일대부터 동호대교까지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도 양방향 극심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2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5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운전하면 창문을 닫아도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옆면과 뒷면에 사용한 유리는 앞유리와 달리 자외선 A를 거의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창문 쪽 신체 부위가 반대편보다 자외선 피해 위험이 6배나 더 높다고 하니까 차단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창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는데 노원교에서 월계 1교까지 가는 데는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향으로도 홍제 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정릉 터널까지 가는데 7분이 걸리고요. 반대쪽도 기름동에서 정릉 터널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에서 지체 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부터 밀린 차들 서초까지 가는데 3km 구간 오늘은 비교적 짧게 밀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신월 주변으로 짧은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어린이 10명 중 4명이 미취학 어린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고 있지만 사망자 수와 사고 다발 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 방향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47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부터 밀린 차들 반포대교까지 갔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 일대부터 밀려서 여의도 부근까지 부분적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양재를 지나 반포까지 7km 구간이 어렵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구리 포천고속도로가 오는 30일 0시에 개통됩니다. 종전 68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35분으로 단축되면서 경기 동북부의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에서 상일 구간, 국도 43호선 의정부에서 포천 구간,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정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시간 40분, 반대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소요시간 20분 정도가 예상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1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를 중심으로 양방향 이후로도 중랑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 심하고요. 북부간선도로 목동에서 하월굴곡을 지나 내부순환로 이어지면서 정릉 터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인천 방향으로도 정체 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는 7km 구간에서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오후 신갈분기점 일대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들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리 국도 쪽으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서부간선도로가 양방향으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이 밀려서 30분, 도심 방향도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어렵고요. 27분이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 일대부터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무려 1시간 10분이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정체가 극심합니다. 내부순환로 기름동에서 연희동 쪽으로 성산대교 방향 꽉 막혀 있고요. 반대 홍제동 일대도 극심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에서 부곡까지 4km 구간 어렵게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7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7, 8월 여름철에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발생 시간으로는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한두 잔은 괜찮겠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까지 가는데 15분이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이 밀려서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는 25분, 반대 철산대교 부근에서도 도심 쪽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서초까지 7km 구간이 어렵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잠수교의 차량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6.49로 차량 통제 수위 6.2를 넘고 있는데요. 보행자 통행은 물론 차량 통행까지 제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잠수교 상황 보겠습니다. 차량 통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잠수교 이용하셨던 분들은 반포대교 쪽으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밀려서 동작대교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를 조금 지나서 1차로에 도로 폐임 현상으로 지나기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남대교 시점부터 서초 나들목까지 정체가 4km 구간에서 극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로 인해 도로에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깨진 아스팔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대형 버스들이 자주 다니는 정류장 주변은 포토홀 발생이 더 잦아집니다.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광명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25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가는데 6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매송까지는 7km 구간 제속도로만 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지난 장맛비 이후 포토홀이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습관적으로 타이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름철에는 타이어 상태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1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밀려서 한강대교까지 어렵고 소요시간 41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향으로는 연희동부터 밀리고 있는데 홍은동을 지나 정릉터널까지 지체 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공간 중심으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양재까지 4km 구간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2, 3초만 깜빡 졸아도 일반 도로에서 100m 이상을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7, 8월은 무더위로 운전자들의 체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리는데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어렵기 때문에 소요시간 25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밀린 차들이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25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 서행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 서행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3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운전할 때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휴대전화 사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차가 밀리거나 정지 신호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역시 주의력 분산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시간 45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려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부순환로 홍제동 일대가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동에서 연희동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비봉까지 15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둔대에서 부곡, 동수원에서 신갈 쪽으로 5km 구간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올여름 휴가객의 38%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몰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 인원이 평상시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29일은 수도권에서 휴가 가는 길이, 돌아오는 길은 8월 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여의도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갔는데 14분 정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24분이 소요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방향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는 전 구간에서 지체 서행되면서 27분 예상되고요. 반대 도심 방향도 신정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소요시간 13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향으로 연희동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동 일대부터 연희동까지 지체 서행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는 양방향, 성수 분기점까지 도심 방향으로는 전 구간에서 지체 서행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4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시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3km 구간, 목포 쪽으로도 금천 일대 짧게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터널 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 안은 햇빛이 차도한데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터널 밖에서 착용했던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두어야겠고요.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터널 내 앞지르기는 금지가 되어 있어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노원교에서 녹천교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10분 예상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동에서 연희동, 그리고 정릉터널 부근에서 서행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잠실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 서행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구간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 중동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갓길 통행이 41%로 가장 많았는데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무리한 끼어들기와 갓길 통행이 많아 국민신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 노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전 구간에서 지체 서행됩니다. 소요시간 45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고척교부터 밀린 차들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15분이 소요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에서는 사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마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가양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사고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신월까지 5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 떠나기 전에 미리 차량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사나 자동차 업체에서도 무료로 진행하는 점검 서비스가 많은데요.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엔진, 에어컨 냉매에 대한 진단과 워셔액과 냉각수 보충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6분 정도,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 많이 어렵고 25분이 소요됩니다. 일산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정체입니다. 올림픽으로 김포 방향으로는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에 서 있는 고장차 때문에 잠실대교 일대부터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까지 어렵고요. 소요시간은 41분이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를 중심으로는 현재 양방향 극심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청담대교 부근의 고장차까지 확인되면서 잠실 일대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 퇴계원에서 상일까지는 11km 구간이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군포에서 둔대 분기점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 사고 때문에 3km 구간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대낮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불시 단속 대상 지역은 피서객이 몰리는 서울시내 캠핑장을 비롯해 유원지, 국립공원 주변인데요. 북한산, 청계산, 난지 캠핑장, 뚝섬 유원지 등이 포함됐고요. 시내 기사식당 주변에서도 단속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비까지 내리면서 더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녹천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많이 밀려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용비교 부근 추돌 사고 때문에 정체는 더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수성 나들목 일대부터 한강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55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울 요금소에서 반포까지 무려 18km 구간 꽉 막힌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광교터널까지 16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지역 내 피서지가 밀집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영종도 해수욕장, 월미도 그리고 강화도 일대가 대표적인데 활동량이 많은 20대 젊은 층과 방학 기간 중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평소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요. 소요시간 10분 예상하셔야겠고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이 어려운데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고척교, 도심 방향은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지체 서행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잠실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까지 어렵고요. 강변북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7km 구간 정체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에서 송내까지 판교 방향 3km 구간이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양방향 도로가 작업으로 부분 통제됩니다.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주변 혼잡과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방화대교 일대부터 밀리고 있는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3분이 소요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부분적으로 지체 심하고요. 내부순환로 홍은 홍대동 일대로는 양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에서는 고장차 여파 때문에 동탄에서 오산까지 5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곡에서 비봉까지 10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광화문 일대가 통제됩니다. 2017 시티 봅슬레이 페스타 행사가 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4거리까지 진행 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요. 토요일 0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는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부터 밀립니다.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1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3km 구간에서 제속도로 문제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개학 시즌인 8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40%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었는데요. 학교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구리에서 암사대교, 천호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밀려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성수대교 일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김포 방향으로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은 성수 분기점 방향 도심 쪽으로 전 구간에서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에서 잠원까지 14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쪽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가는데 5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하면서 형광빛이 나는 우산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명 우산은 아이들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차량 운전자가 우산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빗길에 더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은동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소요시간은 12분 정도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어렵고 소요시간은 45분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잠실 이전부터 밀려서 여의도까지 어렵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일대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서행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구리 방향 서안암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된 사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 일대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7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에서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 광진교 양방향이 행사로 통제됩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통제는 정오부터 시작돼서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광진교 양방향 내일 오후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노원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월계 1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노원교까지 가는데 무려 34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특히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이 밀리고요. 소요시간은 26분이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사고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방향으로 추돌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여의도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기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반포대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어서 잠실 이전부터 제속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에서 제속도로 보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시구간을 중심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부터 밀린 차들이 양재를 지나 반포까지 가는데 8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 전라 장강 중앙선 등의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실시되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수성 나들목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시간 33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어렵고 53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월릉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에서 송내까지 4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4km 구간 제속도로 보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실시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KTX 예매는 오늘 끝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 예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9월 1일 오전 9시부터는 고속버스 추석 특별 예매도 시작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내부순환로 연희동에서 홍주문 터널 방향 성수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17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려서 25분, 반대 도심 방향은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어렵고 소요 시간은 16분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부분적으로 지체 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시구간 중심으로 밀립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가는데 4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주택가나 상가 주변의 생활도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위반 시 속도에 따라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속으로 제한 속도를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4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방향 구리 시계부터 한강대교까지 어렵고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북부간선도로도 하월곡 쪽으로 묵동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정체가 극심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평촌에서 하기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가는데 5km 구간이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대대적인 교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암행 순찰차 22대와 경찰 헬리콥터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 갓길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도심 방향 꽉 막혀 있습니다. 소요 시간 32분 예상하셔야겠고요. 성남에서 서울 쪽으로 분당 수서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까지 가는 데는 20분이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향 전 구간에서 밀리고요. 내부순환로도 연희동에서 홍은동 구간 양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나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노오지까지 14km 구간도 극심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가는데 8km 구간이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차량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같은 오일류 점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 확인해 두셔야겠고요. 전조등과 미등 같은 전구류의 점검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서부간선도로는 오목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는데 도심 쪽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19분, 반대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 방향으로는 2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여의도 부근 지나는데 17분 정도가 예상되고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 상황 그래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북부간선도로는 하월곡 방향으로 묵동부터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에서는 양방향, 이후로 월릉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반월 터널에서 부구까지는 7km 구간이 어렵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 터널에서 용담 터널까지 6km 구간이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